마침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기에 그 제가 했던 활동들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분위기랑 맞아 떨어지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몇 개 이 매체에서도 나왔죠. 예, 아주 핵심 운동권 출신이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 쪽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했다 해서 많이 알려졌죠. 네, 이 어떤 배경에서 이 섭외가 온 건지 그리고 또 흔쾌하게 은하신 배경 요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힘 안에서 그거를 대응 논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응 논리 중에 하나가 그 괴담 정치냐 과학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마침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기에 그 제가 했던 활동들에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의문보다는 정치가 앞장섰다. 정치가 앞장서었다라는 얘기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분위기랑 맞아 떨어지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모모 그 의원이 저한테 예. 전화를 해서 예. 특강을 해줄 수 있겠냐. 그것도 좀 정치적이었죠. 그러니까 괴담과 과학의 프레임을 이제 그 국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광우병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우 적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섭외가 됐고 뭐 얘기를 했죠. 아하,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그 기사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강렬하게 지금 인상이 깊은 게 광우병 관련해서 회의를 그 당시에도 범민연에 계셨던 거죠? 범민연 그만두고 진보연대. 예, 예, 진보연대 광우병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도 이게 맞느냐,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예.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운동권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광우병과 같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리고 네. 그거를 검증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2006년, 7년, 2008년 분위기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논리가 상황을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 FTA를 반대한다랄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한다랄지 이런 식의 정치적 논리가 상황을 압도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거리를 찾던 중이었죠. 광우병이라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상황이 뭐 워낙 그 정치 논리가 그렇죠. 상황을 압도하고 네. 있었던 거죠. 예, 정치 논리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이 광우병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과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토의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은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인상 깊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강은 1시간 반 정도 하셨을 텐데 의원들의 반응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반응이 제가 후일담으로 전해 들은 거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방향을 좀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렇게 플레임을 걸었다가 네.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라 대선 불복의 문제다. 반정부 투쟁의 문제다라고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국힘 의원이 거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국힘의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옳으니 그르니 그게 과학적이니 많이 이런 프레임에서 니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거 지금도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군요. 네. 네. 예, 아주 쉽게 이해가 여러분 되시죠? 예, 그전에는 과학이냐 선전선동을 위한 미신이냐 이런 논란 그 프레임에서 우리 민 대표님이 특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대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현 정권을 크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거리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등장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으로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강에서 아주 제대로 잘 짚어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걸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를 모시고 하는 특별 대담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저 민경우 대표는 아주 뭐 지금 현재 지금 그 당시의 좌파의 속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른바 이 자유파의 핵심 인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쭉 찾아봤더니 민주당 의원의 약 27%가 종북주사파로 불리는 586 극좌 출신이다라고 그런 분석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남았는지 27%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이거 부탁드립니다. 출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유군일 뉴데일리 유군일 논설위원분이 이 글을 쓰셨고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제 원 출처는 제가 작성했던 원고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27%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비슷한 분석글은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글은 운동권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가 운동권인데 운동권 중에서 그러니까 전대협이 전성기 때 그러니까 주사파가 전성기일 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꽤 돼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임종석, 뭐 이인영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27, 정확하게 27%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어떤 극성기에 학생운동을 했고 학생운동 경력이 뚜렷한 사람들만 분석을 해도 한 30% 정도는 됩니다. 30%. 대략 명수로는 한 70명 정도가 거기에 운동권이고 포함이 된다. 운동권 중에 한 30%가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주사파의 영향력 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학생운동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뭐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출신 중에서 이른바 세피를 수혈한다는 의미에서 수혈을 했는데 지금 대략 169명이 민주당 의원일 텐데 이 중에서 70명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70명은 이른바 극좌 출신이다. 뭐 종북주사파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기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우리 민경우 대표님 여러분들이 쭉쭉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사파의 집단 구판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딜 갔더니 약 한 700명 이상이 참석을 한 그런 행사일 텐데요. 여기에서 황홀경 체험을 또 한 적이 있다라는 이게 어디에서 쓰신 글 같은데 여기에 이른바 집단 굿판 또 황홀견 체험이라는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를 얘가 지금 들어볼까 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디서 황홀경 체험을 한 그런 그 소상한 그 스토리 이건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유근일 선생이 제 글을 좀 부주의하게 인용하신 건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 30%도 그렇고 우리 민 대표가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글 쓴 거를 갖고 재생산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특별히 또 틀린 말도 아니고 해서.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주사파 운동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군자산에 한 700명, 800명 정도가 되는 주사파 활동가들이 산 모여서 이름입니까? 군자산이? 모여서 이제 집단 수련회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주사파는 좀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집단 체험이나 집단 어떤 이런 거를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부흥회 장면을, 같은 거 예, 생각하면 예. 되겠군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전우회를 다지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주사파라는 거, 주사파는 약간 민족적이잖아요. 네. 원초적이고 어머니 조국 뭐 아버지 대지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집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 집단적인 체험이나 어떤 집단적인 영적인 어떤 동질감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가 이런 조직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하.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군자산이라는 게 찾아봤더니 어디 충북 괴산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까? 괴산에 있는 지역 이름에 거기에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그 700여 명이 대부분 다 주사파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겠네요. 20대 중반 후반 그러죠? 30대 활동가들. 30대도 그렇군요.